네, 리뷰 테스트 20회죠. 20회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복습하셨어요 정도만 딱 물어본 건데 얇은 맛 간섭이고 그리고 이제 입사각은 0도로 났고요. 이 D가 2분의 1 파장일 때 P하고 Q를 따라가지고 간섭된 빛의 진폭이 0이 됐다. 즉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때 B의 굴절류로 가능한 것은, 자 그러면 이 D 값이 2분의 1 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경로차에 대한 보정, 이게 사실 이제 정확하게 광로차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건 이제 크게 의미는 없어서 일단은 델타라는 게 이제 굴절률을 곱해가지고 DD, ED를 진행을 했으니까 END만큼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굴절률은 1.5라고 그랬으니까 3D가 되겠죠. 즉 2분의 3파장이었어 라는 뜻이 됩니다. 뭐가? 실질적인 경로차가. 근데 2분의 3파장, 즉 한파장 더하기 반파장이니까, 즉 반파장만큼의 최종적인 차이가 났을 때 한 번 위상이 반대가 된 아이하고 만났을 때 그러면 상세 간섭이 돼야 된다 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반사의 종류를 질문을 한 거죠.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 그럼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여기에서 소밀이니까, 그쵸? 따라서 고정단 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A하고 B도 동일한 반사가 일어나야지만 둘 다 위상이 한 번씩 뒤집혀가지고 2분의 3파장만큼의 경로차가 발생했을 때 상세 간섭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고정단 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1.5보다는 큰 굴절률 4번을 빠르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번을 보시면은 단일 슬릿 회절 무늬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물리량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점은 X만큼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 P에서 첫 번째 극소점이 나타났다. 자, 기억번 5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요거 이제 회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밝은 무늬라는 게 보강 간섭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다만 스크린의 정중앙 같은 경우에는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슬릿을 통과한 모든 빛이 1대 1로 모두 다 보강 간섭을 하죠. 그래서 안 그래도 빛이 많이 도달하는데 보강 간섭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강한 세기의 밝은 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니은번 세기를 증가시키면 P에서 밝은 무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건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쵸? 즉 세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빛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밝기예요. 밝기. 강한 빛을 비추면 파장은 안 바꾸고, 그러면 무늬 사이의 간격을 떠올려 봐도 요게 이제 A분의 L 람다니까 바뀌는 건 없어요. A도 안 바뀌어, L도 안 바뀌어, 람다도 안 바뀌어. 그죠? 그러니까 P점은 여전히 첫 번째 극소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무리 디귿. 단색강의 파장만 2배로 바꾸게 되면 P는 밝은 무늬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장을 2배로 바꾸면 요 무늬 사이의 간격, 요걸 이용을 하게 되면 무늬 사이의 간격이 2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졌던 게, 그쵸? 즉, 이 중심의 가장 밝은 무늬가 이렇게 2배만큼으로 바뀌는 거예요. 되게 못 그리네. 그죠? 여기쯤 EX에서 첫 번째 극소점이 발생을 해요.
그럼 P점은 밝기는 밝은데 밝기는 밝은데 그 밝은 무늬의 중심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터운 중심 그 회절 밝은 무늬에 약간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 전혀 중심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 틀렸다. 정답은 기억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중슬릿에 의해서 간섭과 회절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를 출제를 한 건데, 자료는 회절을 표시를 안 하고 간섭 무늬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P하고 Q가 6번째 상세 간섭 무늬 중심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P하고 Q가 5로부터, 중심 5로부터 회절에 의해서는 첫 번째 어두운 무늬였다면, 그때 이중슬릿의 폭은 어떻게 되냐? 자, 요게 이제 단어적으로 요 D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간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슬릿의 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멍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크기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엄청 짜잘짜잘짜잘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세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셌어도 뭐 나쁘지 않죠. 표현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문구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일단 간섭무늬 간격 같은 경우에는 D분의 L람다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회절무늬 간격 같은 경우엔 A분의 L람다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회절무늬 간격이 OP의 길이에 해당이 되죠. 요거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회절무늬 중심으로부터 첫 번째 극소점까지의 거리가 회절무늬 사이의 간격이다. 그러면 이 간섭무늬 간격이 이 OP라는 길이 안에 몇 개 들어가 있지?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6번째 상세 간섭무늬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그림이 잘 안 보이면은, 그리고 사실 이거 안 주려다가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P에 대한 어떤 Q에 대한 간섭무늬 몇 번째야, 그리고 회절무늬 어떤 거야, 이런 것만 줄 수도 있잖아요. 무늬에 대한 표시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그리시면 돼요. 5가 제일 밝은 무늬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좀 많이 그렸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어두운 무늬 3개네요. 그죠? 어두운 무늬가 3개가 더 필요하겠네. 그쵸? 그러면 끝났네요. 왜냐면 요게 델타 X예요. 그죠? 같은 무늬 사이의 간격. 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그러니까 6.5를 읽을 건가 5.5로 읽을 건가에 그런 헷갈림이 약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5.5칸이 된다. 즉 2분의 11이 된다. 그죠? 따라서 요 A분의 L 람다라는 OP의 길이에 간섭무늬 간격은 5.5개가 들어가니까 2분의 1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따라서 A의 크기는 D에 대해 가지고 11분의 2입니다. 이렇게 답을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는 이게 광전효과 문제고, 근데 조금 요 자료를 특히 나 자료를 약간 다른 뉘앙스로 줬는데, 이건 좀 어디서 본 자료 같죠? 학습을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은, 뭐랑 똑같은 자료냐면,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똑같은 자료인데, 빛의 진동수하고 광전자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쭉 그럼 이게 1함수고 그쵸?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가 되죠. 근데 이게 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요? 라고 물어보면 이 정지 전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전자의 전하량과 정지 전압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광전자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y축에다가 전자 전하량만 곱해버리면 교재에서 봤던 그 그래프랑 동일한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F0를 쐈을 때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지 전압 같은 것도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서 그냥 0에 수렴이 된 거죠. 그죠? 따라서 문턱 진동수는 F0가 될 거고요. 플랑크 상수는 기울기인데 그건 이제 정확하게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y축이었을 때. 그죠? 그래서 보시면 F2-F1이 x 변화 이만큼이죠. 그 V0하고 EV0의 차이값.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F2-F1분의 V0인데 그죠? 근데 Y축이 광전자 운동 에너지 최대값일 때 요게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니까 요거 전자의 전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현대물리에서 가끔씩 근데 이게 헷갈려서 문제를 못 풀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전자의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자의 전하보다 더 작은 전하의 값은 우리가 상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본 전하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F2는 이 F1에 해당이 될까? 요게 약간 절대 안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F1은 이만큼이고 F2는 요만큼이니까 두 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식적으로 가자면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 마이너스 금속의 1함수니까 그쵸?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F1일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V0가 될 거고요. 광자의 에너지는 HF1이 될 거고요. 1함수 뭐 얼마 있겠죠? HF0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F2일 때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될 거고 1함수는 안 변했고요. 그죠? 그럼 만약에 F2가 F1에 대해 가지고 2배가 되었다. 그러면 좌변도 2배가 돼야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W가 살아 있으니까. 그죠? 검증을 하나 해버리면 뭐 식으로 보셔도 되는데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HF1을 10이라고 하면 얘는 만약에 2배가 됐으면 20이 돼야 되겠죠. 근데 W가 5였다라고 쳐봅시다. 빼버리면 여기 5고 여기 빼버리면 15죠. 2배 되지 않아요. 그죠?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2배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배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작다라는 거 제가 해설해서 식적으로 묘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편법으로 풀지 않는 한 이제 좀 난이도가 극악인데 컴퓨터 산란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조건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컴퓨터 파장 람다 제로라고 제가 드렸고 산란 후에 전자의 운동량이 이만큼이다. 그때 산란된 광자의 파장을 람다 제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일단 컴퓨터 산란 최종적인 정리 버전이 요거잖아요. 파장 변화가 전자의 정지 질량, 빛의 속력, 플랑크 상수 1 마이너스 코사인 광자의
산란각. 그리고 우리는 얘를 컴퓨턴 파장이라고 한다. 알고 있죠. 자, 따라서 파장 변화는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만큼이고요. 그죠? 근데 컴퓨터 파장을 제가 람다 제로라고 드렸기 때문에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를 이제 재료로 싹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특히 뭐가 없냐면 전자의 산란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면 분명히 걔는 또 없애져야 될 거예요. 이거 좀 장황해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전자의 운동량이라는 걸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운동량 보존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긴 분명히 2차원 충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뭐다? 있는 그대로 본다. 그리고 그게 안 되거나 불편하면 X방향 운동량 보존, Y방향 운동량 보존 이렇게 갈 거다. 근데 지금 현재 이걸 만약에 X방향, Y방향 운동량 보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자의 이 운동량을 X방향, Y방향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떤 각도를 내가 미지수를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식적인 걸 만들어야 돼서 엄청나게 심하게 길어져요. 안 된다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안 된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길어질 거예요. 물론 얘는 제가 문제를 많이 꼬아놨기 때문에 그냥 풀어도 좀 길긴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약간 도식적으로 표현하자면 원래 광자의 운동량이 이 방향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충돌한 다음에 전자의 운동량이 이 방향이고, 그죠? 그리고 세타의 각으로 이제 광자가 이런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지게 됐고, 이 빨간색 두 개를 합성한 게 원래 운동량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타라는 거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뭘 줬냐? 얘가 얼마다라는 거를 줬어요. 그쵸? 그러면 이 아이는 벡터 표시할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광자의 운동량에서 벡터 연산으로 나중 광자의 운동량을 빼준 값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쵸? 왜냐면 P2라는 벡터랑 P 감마 프라임이라는 벡터를 합성하면 이게 원래 운동량이 되니까. 그래서 얘에 꽂혀서 보게 되면 얘를 넘겨가지고 벡터 연산을 해주면 된다. 따라서 이쪽에 대한 정리가 일단 4분의 3 앞으로 그냥 쓸게요. 람다 제로분의 플랑크 상수 전자의 운동량의 제곱이, 그러면 원래 광자 운동량은 람다 제로분의 플랑크 상수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 거는 람다 분의 플랑크 상수. 그리고 이제 세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즉 얘랑 얘 사이각이 세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람다 제로분의 플랑크 상수 람다 분의 플랑크 상수 길다. 그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가지고 h 제곱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지워버립시다. 미리.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디냐?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를 주면 이제 대입을 하고 싶으니까 코사인 세타라는 게, 즉 일단은 람다 제로로 양변을 나눠버리게 되면 람다 제로분의 람다가 있고 왼쪽에 또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라는 게 정리하게 되면 2 마이너스 람다 제로분의 람다. 그러니까 람다 제로로 나눈 다음에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좌변 우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에다가 얼마 좀 전에 구한 값 2 마이너스 람다 제로분의 람다, 여기까지
일단 뭔가 해가지고 줄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되는 연산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식이 람다 제로라는 거 있고요. 람다라는 거 있고요. 그러면 람다와 람다 제로에 대한 관계식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계산이 막 아주 예쁘진 않지만 나올 수 있네. 람다는 몇 람다 제로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뭐 제곱이 좀 있고 하니까 그거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16분의 9 람다 제곱분의 1 람다 제곱분의 1 더하기 람다 제곱분의 1. 자, 그리고 이제 2 마이너스 람다 제로분의 람다라고 넣었기 때문에 먼저 마이너스 람다 제로 곱하기 람다 분의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그러면 이제 람다는 지워지면서 람다 제곱분의 2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람다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게 요렇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수꼴로 뭐가 나오면 꼴배기 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x라는 걸로 이제 바꿔가지고 뭐 람다분의 이러면 나중에 한번 뒤집어야 되니까 귀찮겠다. 람다 제로분의 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x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식으로 구하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자,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일 거고 해설에서는 이제 각 변에다가 람다 제로 제곱하고 람다 제곱을 곱해가지고 이게 분모에 있는 거를 분자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좀 지저분한 39, 16, 64 이런 게 나오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꼭 그래야 될까요? 꼭 2차 방정식 이거 인수분해 잘 못하실 거기 때문에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때 뭐를 생각할 수 있다? 5번 대입하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운 좋게 1번이 답이면 좀 빨리 끝나겠죠. 물론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하고서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현재 람다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3개거든요. 일단 우변은 3이고 그죠? 그럼 이제 좌변의 16분의 9를 우변으로 이제 좀 넘기게 되면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 마이너스 16분의 9가 되기 때문에 16분의 39가 되죠. 그래서 16분의 39가 요 람다 제곱에 대한 개수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누가 또 있냐면 람다 제곱이 있네. 람다 제곱.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람다 제로 곱하기 람다 분의 4. 이제 다 끝났네. 그쵸?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때 제곱하는 거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 번 더 만약에 이제 식을 만들겠다 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곱하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대입하기 편해지는 식 쪽으로 될 수. 물론 여기에다가 직접 대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람다에만 제가 5분의 6, 4분의 6, 3분의 4 등을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제곱해서 계산하는 거 싫어. 그러면 람다 제로분의 람다를 람다 제로 곱하기 람다를 이제 곱해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즉 여기가 람다 제로분의 람다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 얘는 람다 제로 곱하기 람다를 곱한 거니까 람다 제로
람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4가 될 거고. 이렇게 해놓고 대입하면은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답이 이제 3번인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3분의 4라는 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어디에 대입만 하면 되냐면 람다에만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16분의 39 곱하기 숫자만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3이 될 거고 이게 4가 될 거고 4분의 13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4분의 16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3이랑 연산을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3이 돼서 딱 0으로 떨어져요. 그죠? 물론 이 대입은 분수의 대입이기 때문에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2차 방정식 끝까지 만들어가서 가는 것보다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 문제 정도의 사이즈면은 실제로는 내가 이거를 건드릴까 말까를 본 시험에서는 좀 판단을 하셨어야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